30년을 함께 한 친구의 전화 한 통, 그리고 5개월 만에 사라진 은퇴 자금 5억.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 노인 금융사기 피해액, 지난해에만 3천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피해의 80%가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나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간 평양냉면집을 운영하며 만났던 한 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IMF를 이겨내고 자녀 셋을 의사와 판사로 키워내신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찾아온 오랜 친구로 인해 이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는 여러분의 미래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노후를 위협하는 3가지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은 매주 월, 수, 금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마포구에서 30년간 평양냉면집을 운영하신 김순자 여사입니다. IMF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3자녀를 키워내신 분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남편이 회사 동료의 보증을 섰다가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난 후 순자 여사는 평양냉면 하나로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전국 8도에서 손님들이 찾아올 만큼 맛있는 냉면을 만들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녀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렇게 30년, 마침내 3자녀 모두 결혼시키고 가게도 성공적으로 매각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년 전 고향 친구가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친구였습니다. IMF 때 사기를 당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에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순자 여사의 인생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니, 나 좋은 정보가 있어. 자매님,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동창이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건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마음이 가난한 친구의 유형과 그들을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그것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아이들 학비 때문에 독감으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릴 때도 저는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지하철역도 생기고 주변에 고층 빌딩도 들어섰지만 제가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이곳은 포장마차들이 늘어선 을지로 골목이었습니다. 육수 한 번 제대로 못 끓여본 제가 시어머니에게 배운 평양냉면 레시피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첫날 손님이 딱 한 분 오셨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을지로 작은 공장의 사장님이셨는데 드시고는 말씀하셨죠. 이보다 더 맛있는 냉면은 이북에서도 못 먹어봤소. 그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IMF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 보증을 섰다가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첫째가 의대 본과 2학년, 둘째가 고3, 셋째가 중3이었죠.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애들 공부 그만 시키고 취업시켜라. 대학 등록금이 장난이냐. 하지만 전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만큼은 부모 잘못 만나서 꿈을 포기했다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 끓이고 밤 12시까지 가게를 열었죠. 손이 트고 갈라져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육수 끓이느라 데친 자리가 지금도 손에 남아있네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첫째가 의사 되고, 둘째가 판사 되고, 셋째가 교수 되던 날, 가게에서 손님들이랑 축하 잔을 기울이던 순간들. 그때의 기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제는 30년 단골 손님들이 다들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냉면 한 그릇을 드시며 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모님, 이제 어디 가서 이런 냉면을 먹나요? 그 말씀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가게를 매각하고 받은 돈이 5억입니다. 30년 인생이 고작 5억이라니. 처음엔 허탈하기도 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돈은 단순한 5억이 아닙니다. 제 청춘과 희망과 자부심이 담긴 돈이에요. 이제는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손주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미뤄뒀던 제 삶을 찾으려고요. 근데 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어제 밤늦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동반구에서 함께 장사하던 영숙이었어요. IMF 때 사채 문제로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에 한국에 돌아왔다고 하네요. 순자야, 너 잘 됐다면서. 나 좀 만나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숙이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내리막길에 관한 것입니다. 노후에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마음이 가난한 친구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숙이를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건 폐업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정리를 하려고 나왔는데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수척한 얼굴의 낯선 아주머니가 서 있다고만 생각했죠. 순자야, 나 영숙이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동대문 시장 골목에서 함께 장사하던 시절.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아이들도 함께 키우던 그때가 떠올랐죠. 영숙이는 IMF 직전까지만 해도 동대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류도 매상이었습니다. 저보다 형편도 더 좋았고 아들도 서울대에 보냈죠. 하지만 IMF가 터지고 사채 문제로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때 많은 소문이 돌았어요. 직원들 월급도 떼먹고 도망갔다느니, 거래처 돈까지 가지고 해외로 도피했다느니. 순자야, 나 정말 다 갚으려고 했어. 근데 너무 힘들었어. 그동안 미안했다. 갑자기 영숙이가 내 손을 잡고 우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젊은 시절 우리는 정말 친했거든요. 서로의 집 문고리가 닳도록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요. 그래도 이제 돌아왔으니 됐지. 밥이라도 먹자. 냉면 그릇 닭담한 가게에서 마지막 냉면을 대접했습니다. 영숙이는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순자야, 너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알고 보니 영숙이는 필리핀에서 20년을 살았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도 차렸다는데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걸 잃었대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산다고. 나 좀 도와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그 말을 하는 영숙이의 눈빛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화사한 영숙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은 어둠이 깃든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순자야, 너희 가게 매각한 거 얼마 받았어? 나한테 좀 투자해봐. 내가 아는 확실한 거 하나 있어. 6개월이면 2배는 너끈해. 그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위험 신호였는데,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죠. 영수가, 그건 좀, 아니, 내가 순자 너한테 어떤 사람인데. 나 믿어봐. 우리 젊을 때 생각해봐. 내가 너 힘들 때 많이 도와줬잖아. 맞습니다. 영숙이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처음 장사 시작할 때도 영숙이가 미천을 대줬었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일단 생각해 볼게. 그래, 잘 생각해봐. 내일 다시 올게. 영숙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순자야, 잘 생각해봤어.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할 거야. 너밖에 없어. 밤에는 전화가 왔고 새벽에는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정 때문에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전화도 못 받을 지경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친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끊임없이 기회를 이야기하는 사람, 과거의 은혜를 자주 언급하는 사람, 급하게 판단을 재촉하는 사람. 이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란 게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데도 항상 돈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연금 100만 원으로도 손주들 용돈 주고 절에 보시도 하고 이웃이랑 나눠 먹을 반찬도 만드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무서운 가난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영숙이가 찾아온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문자로 시작해서 점심에 전화하고 저녁에는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투자 이야기만 하더니 점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너네 막내 교수 됐다며. 우리 아들은 IMF 때문에 서울대 그만두고 호주로 갔어. 너는 복이 참 많아. 너네 둘째는 판사라며? 내 새끼는 택시 운전이나 하고 있는데. 세상이 참 불공평해. 너는 가게도 잘 팔아서 돈도 있고. 나는 고시원에서 라면이나 먹고 사는데. 말끝마다 한숨 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영숙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늘 긍정적이고 웃음이 많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던 그 영숙이는 서울대학교 노인심리학 김연우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정신적 가난은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 불평은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서로에게 옮겨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부정적 감정의 전이가 더 쉽게 일어나고 그 영향도 깊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 우울증의 70%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가족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네요. 영숙이와 만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고작 냉면집이나 하다가 은퇴한 늙은이지.
자식들이 잘 됐다고는 하지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5억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적은 돈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노래교실에서 만난 박 선생님이 제게 물으시더군요. 춘자 씨, 요즘 왜 이렇게 웃음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늘 밝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영숙이의 가난에 전염되고 있었던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닌 마음의 가난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나요? 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남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분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1,000억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반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죠. 서울시 노인복지과의 최근 통계를 보면 노인 우울증 환자의 80%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우울증의 경우 부정적인 인간관계가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해요. 이제 제가 왜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또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이제 영숙이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프고 피곤한 적 있으신가요? 특별한 질병도 없는데 그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몸이 아픈 적은요? 영숙이를 만난 지 한 달째. 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밤마다 영숙이가 보낸 문자를 읽어보며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하지만 곧 아침이 되면 영숙이의 전화로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춘자야, 잘 생각해봤어.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 텐데.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영숙이의 끊임없는 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엔 집 앞으로 찾아와 같이 밥을 먹자고 하고 저녁에는 술을 마시자고 했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점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옛날에 영숙이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한두 번쯤이야.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가 일주일에 3번,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매번 새벽 2시, 3시까지 영숙이의 하소연을 들어야 했죠. 한 달 만에 저는 3kg가 빠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눈밑이 퀭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0년 단골이었던 김 원장님을 마주쳤습니다. 장보기를 하다가 우연히 춘자 씨, 이렇게 뵙네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혈색이 안 좋은데 병원 한번 들러보시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이 170까지 올라가 있었고 당뇨 수치도 비정상이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까지. 김 원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춘자 씨, 30년 동안 환자로 봐왔지만 이렇게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건 처음 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원장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지 못해서. 김 원장님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제가 4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건 병균만이 아닙니다. 때론 잘못된 인간관계가 암보다 더 무서워요. 최근 서울대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 스트레스성 질환의 60%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일이나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면이나 일이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죠. 제 큰딸은 의사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당신이 30년 동안 그토록 힘들게 모은 건강이에요. 그걸 한 달 만에 다 망가뜨리시게요. 맞습니다. 건강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는 인간관계는 없나요? 만나고 나면 꼭 피곤하고 우울해지는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의 거절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없나요? 이제 제가 왜 마음이 가난한 친구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지 두 번째 이유를 아시겠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의 적신호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위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나요?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던 날들. 그렇게 하루하루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2달 만에 절반이나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영숙이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순자야, 지금 필리핀에서 엄청난 기회가 왔어. 한국에서는 아직 모르는 사업이야. 6개월이면 원금의 3배는 받을 수 있어. 거기다 매달 20%씩 이자가 보장된다고.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한테 언제 거짓말 한 적 있냐? 젊었을 때 내 말 듣고 장사 시작해서 성공했잖아. 이번에도 믿어봐. 너네 애들 다 잘 됐다며. 이제 너 자신을 위해 한번 투자해봐. 늙어서 병원비라도 들면 5억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가 투자 설명회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세미나실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실 겁니다. 정장을 잘 차려입은 사회자가 화려한 PPT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필리핀 현지 사진들, 수익률 그래프, 투자자들의 통장 내역까지. 특히 눈에 띈 건 참석자들의 면면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저처럼 은퇴한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었어요. 다들 열심히 메모를 하고 계셨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계약하시는 분들께만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그날 저는 2억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통장에서 2억이 빠져나가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첫 달에는 약속대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4천만 원. 한 달 만에 4천만 원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봤지? 내가 거짓말했어. 이제 더 투자해봐. 더 많이 할수록 수익도 늘어난다니까. 영숙이의 말에 혹해서 다시 1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달, 이자는 약속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세 번째 달에는 시스템 점검 때문에
이자가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달, 이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영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 순자야. 미안한데 나도 지금 회사랑 연락이 잘 안 돼. 조금만 기다려봐. 그때부터였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보낸 날들이. 경찰서에 신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돈은 제가 자발적으로 보낸 거였고, 회사는 해외에 있다고 했죠. 국제전화로 회사에 수없이 연락도 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녹음된 안내 메시지뿐. 경찰청 통계를 보니 작년 한 해에만 노인 대상 투자 사기 피해액이 5천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중 80%가 지인을 통한 피해였다고 해요. 특히 은퇴자들이 주요 타깃이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목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둘째, 투자 수익에 대한 욕구가 있고. 셋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만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늦으면 후회합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전형적인 사기 수법의 하나입니다. 급하게 결정을 재촉하는 건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예요. 특히 마음이 가난한 친구들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위험한 선택에 끌어들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영숙이를 다시 만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둘째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새 손주들 보러 통 안 오시네요. 지안이가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은퇴하고 처음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월요일은 손주들과 놀아주기, 수요일은 노래교실, 금요일은 산책 모임, 주말에는 절에 가서 봉사활동.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영숙이의 전화를 받느라 손주들과 약속을 미뤄야 했고, 노래교실은 투자금 회수하느라 다니지 못했어요. 산책 모임 친구들과는 연락도 끊겼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이런 일들로 시간을 보냈죠. 투자 회사에 전화하기, 경찰서 상담하기, 은행 찾아다니기, 영숙이 만나서 하소연 듣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 손주 지안이의 5번째 생일. 할머니, 오늘 내 생일이야. 꼭 와주기로 약속했잖아. 하지만 전 그날도 영숙이와 만나야 했습니다. 투자금 회수 방법을 상담한다며 부른 자리였죠. 결국 지안이의 생일 파티는 못 갔어요. 그날 찍은 생일 사진을 보니 케이크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제 나이가 68세니까 앞으로 15년 정도가 남았네요. 그 중에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 정도.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매일 울면서 잠드는 손주의 생일 파티를 놓치면서까지, 노래교실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을 잃어가면서까지, 마음의 평화를 모두 잃어가면서까지, 부정적인 관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요? 얼마 전 노래교실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다음 주에 양로원 위문 공연이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앞장서서 하시더니 요즘은 얼굴도 못 뵈네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놓쳐왔는지. 노인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시간은 황금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관계에만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관계는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남은 인생의 질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바로 시간 사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시간을 쓰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일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반면에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에 의해 시간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과거의 의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고 싶은 일이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고 있나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만나기 싫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왜 마음이 가난한 친구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지 세 번째 이유를 아시겠죠?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전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도.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절에서 시작됐어요. 투자금을 잃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 발길이 절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주 가던 절이었는데, 영숙이를 만난 후로 한 번도 가지 못했죠. 그날따라 낙엽이 참 많이 쌓여 있었어요. 스님이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순자 행자. 스님은 저를 보자마자 아셨나 봅니다. 제 얼굴이 많이 변했다는 걸. 스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잘못 믿었나 봅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저 은행나무를 보거라. 저 나무가 왜 저렇게 높이 자랄 수 있는 줄 아나? 뿌리가 깊기 때문이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뿌리 주변의 흙이야. 독버섯이 자라면 아무리 뿌리가 깊어도 나무가 병들거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싼 독버섯 같은 존재들을.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절에 올 때마다 항상 무얼 빌었는지 아나? 자식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손님들 많이 보내달라고.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 맞았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님을 위해. 그러다 정작 저 자신은 잃어버렸나 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다. 내 행복을 위해 기도해보는 건 어떻겠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은퇴하기 전 제가 꿈꾸던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은 손주들과 미술관 가기, 토요일 아침은 등산 동호회 나가기, 한 달에 한 번은 제주도 봉사활동 가기, 매일 아침 일기 쓰기. 그런데 영숙이를 만난 후 이 모든 계획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시간을 보냈죠.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IMF 때 남편을 잃고 새 아이를 키워야 했을 때, 그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왜냐하면 제 곁에는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들르던 단골 손님들, 힘들 때마다 챙겨주시던 절스님, 엄마를 걱정하며 안아주던 아이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어떤가요? 영숙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노인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관계의 역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에 매달리다가 오히려 많은 좋은 관계를 잃어버리는 현상.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진다고 해요. 왜일까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못하게 되고, 과거의 정의나 의리에 매여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체면과 눈치 때문에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불행하게 하나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채워주나요? 아니면 빼앗아 가나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과거의 정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를 끊을 권리, 새로운 인연을 만들 권리,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권리.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먼저 영숙이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겼는지 깨달았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손주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오신 거예요. 지안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응, 이제 매주 목요일은 우리 지안이랑 약속이야. 미술관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노래교실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이번에 요양원 위문 공연 때는 꼭 솔로 한 곡 하셔야 해요. 선생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죠.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토요일 등산 모임도 복귀했어요. 순자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함께 산에 오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속에 쌓였던 답답함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거든요. 부처님,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법을. 놀라운 건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영숙이 한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이 모든 걸 보지 못했던 거죠. 최근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니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다양한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 둘째,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 셋째,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 반면에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두 명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마음이 가난한 친구를 멀리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그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재산을 위협하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우리의 영혼까지 가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이루고 싶은 꿈.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적어요. 오늘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잃어버린 3억. 물론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제 자신과 행복할 권리를.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용기 내어 선택하세요. 나쁜 관계를 정리할 용기, 새로운 관계를 만들 용기, 나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이것이 제가 깨달은 황혼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황혼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마음이 가난한 친구를 멀리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첫째,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실제 건강 지표가 나빠지고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순자 여사도 1달 만에 3kg가 빠지고 혈압과 당뇨 수치가 심각하게 올라갔죠. 둘째, 우리의 재산을 위협합니다. 확실한 수익이라는 말로 현혹하고 과거의 은혜를 내세워 압박합니다. 30년 동안 모은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노인 금융사기 피해액이 3천억을 넘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손주들과의 약속, 취미 생활, 봉사활동. 이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빼앗깁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사람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나요? 아니면 퇴보시키나요? 이 만남이 에너지를 주나요? 아니면 빼앗아 가나요? 답이 부정적이라면 지금이 바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김순자 여사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인간관계 만드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방법, 기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현재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와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